3연패 이후에 상대가 맨시티, 사실상 4연패에 가까운 상황이지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 있겠나? 아무리 리그 최강 맨시티라 해도 토트넘만 만났다면 힘을 못 쓴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담당 일진 버프가 제대로 발동한다면 그 버프라면 홈 한정으로 발동되고 있지만 이번 경기는 원정이라는 거 아시죠? 더군다나 한 경기당 한 명꼴로 선수를 잃고 있는데 사실상 무승부를 목표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 때 지더라도 우승에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무승부를 목표로 하는 순간 우승과는 멀어진다는 건 몰라? 토트넘은 이미 우승과 멀리 있다는 건 모르십니까? 지난 3경기 동안 얻은 승점이 9점도 6점도 3점도 아닌 자그마치 빵점입니다. 빵점. 그나마 챔스 티켓 구경이라도 해보려면 승점을 단 1점이라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난 3경기 동안 비록 승점은 챙기지 못했지만 선제골만큼은 우리 토트넘이 넣었다는 거 알지? 비록 후반 집중력의 저하로 인해 3번 모두 역전패를 당했지만 경기 초반 30분만큼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공격을 보여줬으니 앞으로도 화끈한 공격 축구와 함께 3점 아니면 빵점, 뭐 아니면 도의 스탠스로 공격 축구라면 저희도 환영이지만 공격 축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패스 아니던가요? 패스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공격 축구를 하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패스를 해줄 사람이 없긴 왜 없어. 비록 메디슨이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로셀소가 나쁘지 않은 폼을 보여줬으며 무엇보다 대지를 가르는 전진 패스를 보여줬던 육각형 미드필더 벤탄쿠르가 있는데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갈라진 건 대지가 아니라 저의 발목이었지 말입니다. 발목이 갈라졌다니 설마 자네 지난 경기에서 당했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인가? 뭐 유리몸 인증을 해버린 셈이 되었지만 그렇게 됐지 말입니다. 발목인데 파열로 인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스벌 맷캐시그 스벌놈의 새끼 때문에 8개월 만에 돌아온 선수를 고작 몇 경기만에 다시 잃었단 말이야? 과거 도티를 담근 것으로 모자라 이번엔 벤탄쿠르까지. 상습적인 살인 태클은 물론 그 시점 가장 중요한 선수만 골라서 노리는 걸 보면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마음 같아선 캐시를 찾아가. 너 발목 몇 개냐? 너 발목 주소가 어떻게 되지? 전문적인 발목 브레이커한테 한번 혼쭐나 볼래? 라고 묻고 싶을 만큼 캐시의 발목이 몇 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토트넘이 앞으로 몇 점이나 챙길 수 있을지가 중요하지 않겠나? 부상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선도의 승전차는 거저만 가고 이 정도면 억가를 넘어 저주. 온 우주의 흐름이 우리 토트넘의 우승을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겠나? 그렇다고 우주의 흐름을 탓하고만 있긴 여태껏 쌓아온 승점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공미라면 저 역시 가능하며 비수마 선배가 징계에서 복귀할 테니 중원이라면 어떻게든 운영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 로드리와 디아스, 스톤스와 그바르디오를 상대로 몇 차례나 공격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도 얼마든 선제골은 넣을 수 있을 테고 그 선제골을 지킬 수만 있다면 무승부를 넘어 승리까지 가능하겠지만 다른 팀도 아닌 맨시티를 상대로 무실점이 가능하겠습니까? 덕배가 자리를 비웠다지만 도쿠가 도움 5개로 도움 순위 3위에 올라있으며 알바레스, 포든, 그릴리시는 물론 홀란드 그 괴물같은 자식이 제 집 드나들듯 최후방을 공략할 텐데 무실점은커녕 무지막지하게 실점하지 않겠습니까? 반더벤은 그렇다 쳐도 로메로가 딱 한 경기만 일찍 돌아왔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현재로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그렇다고 해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지난 아스톤빌라전 에메르송이 아닌 저 다이어가 선발이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하며 하늘같은 선배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레알 마드리드에서 리디거와 밀리탕을 동시에 줄 테니 에릭 다이어랑 바꿔달라는 소리입니까? 레알에서 그런 제안을 했었다고? 아이 뭐 날 높게 평가해주는 건 고맙지만 난 토트넘에나마 우승을 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다이어야 금쪽같은 다이어야 진짜 그런 제안이 왔다는 게 아니라 네 실력을 비꼬는 말이잖아. 2달 있으면 30살이라는 녀석이 그런 것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아 그런 말이었습니까? 근데 수비수가 수비만 잘하면 그만이지 말귀 좀 못 알아먹는다 해서 뭐 큰일까지 나겠습니까? 하지만 선배는 수비도 못하는 수비수이자 현재 토트넘은 선배 때문에 큰일이 난 상태지 않습니까? 지난 빌라전 선발 라인업 발표와 동시에 팬들을 가장 놀라게 만든 건 우도기, 데이비스, 에메르송, 포로 포백 모드를 풀백으로 구성했다는 것. 이쯤 되면 뭐 느끼시는 게 없으십니까? 그게 뭐 그렇게나 놀랄 일인가? 한더벤은 징계, 로메로는 부상, 센터백이 없으니 풀백을 기용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야? 그럼 다이어 선배는 센터백이 아닌 다이소 에코백이라도 되는 겁니까? 에릭 다이어라는 멀쩡한 센터백 자원이 있음에도 풀백으로만 포백을 구성. 이쯤 되면 다이어 선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절대 기용하지 않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선수란 말입니다. 그러는 에메르송 너는 뭐 얼마나 잘했다고 그러는 거지? 너나 나나 역전패를 허용한 건 마찬가지면서 전 그래도 선배보다 발이 빠른 편이며 웃지 않을 때만큼은 완벽한 수비를 보여줬다는 거 모르십니까? 완벽한 수비에 공중볼 처리는 들어가 있지 않은가 봐. 183cm의 작지 않은 키에도 불구하고 고작 180cm의 와킨스를 상대로도 제공권을 가져오지 못했으면서 195cm의 홀란드를 무슨 수로 막을 거지? 이보조 188cm짜리 전봇대 나으리 그나마 공중볼 하나 자신이 있다고 그러시나 본데 홀란드는 발밑이 더 무섭다는 거 모르십니까? 무엇보다 큰 체구에 어울리지 않는 빠른 스피드가 강점인데 느려터진 선배의 스피드로 홀란드 꽁문이나 따라가실 수 있겠냐고요? 웃지 않는 에메르송이 검은 람이라면 배가 아프지 않는 다이어는 하얀 바란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 내가 한때는 토트넘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했던 선수로서 그래봤자 지금은 경기 중에 똥 싸러 갈 때 말고는 거북이나 다름없지 않으십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항상 배가 아픈 상태로 경기에 임하는 게 스피드도 빨라지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만 아무리 싸움 중에 족밥 싸움이 가장 재밌다지만 계속 그렇게 싸워봤자 토트넘 수비가 족밥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지 않겠나?
낫겠나? 아무튼 로메로가 돌아오기 전까진 둘 중에 한 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들 에메르송이 나을 것 같나? 다이어가 나을 것 같나? 저기 감독님, 분위기를 깨서 죄송하지만 제가 맞춤법에 상당히 예민한 관계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나을 것 같나가 아니라 나을 것 같나지 말입니다. 낫다라는 동사는 알 또는 새끼를 출산한다는 의미로서 내가 설마 그걸 몰라서 그러겠나? 에메르송과 다이어 중에 누가 더 많은 실점을 낳을 것 같냐는 말이지.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연패를 기록한 것으로 모자라 리그 최강 맨시티를 만나면서 사실상 4연패가 유력한 토트넘, 그나마 실점을 줄일 수 있는 센터백으로서 에메르송이 낫겠습니까? 다이어가 낫겠습니까?